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해설할 건데, 4번 문제가, 처음 봤을 때는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정답이 2번이거든요? 땡뚱한 말을 좀 껴놨는데, 지금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는 읽어보면은, 부작위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2번이거든요? 2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번 답 체크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딱 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도덕상, 종교상 의무, 기타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기재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냐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도덕상과 종교상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조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도덕도 포함되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라는 것은, 자, 법률과 관련된 거거든요. 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의무라는 것은 도덕과 종교는 빠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그죠? 그 다음에 사회상규, 조리까지는 맞는데 도덕과 종교는 빠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뭐가 들어가 틀렸다? 도덕이라는 말과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정신 차리고 봤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통상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앞대가리하고 꼬랑지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도 요 문제를 좀 처음에 답이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가끔 경찰청에서 그 문제 오류도 내거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는 빠져요? 자, 도덕이란 말 들어가고 종교 말 들어가면 틀린 말이야. 땡이야.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법적,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맞는 지문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 위력은 뭐고 그러면 폭행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그죠? 뭐 위력 안에 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계셔.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조금만.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력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폭행, 여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위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력. 자, 땡땡. 자,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당연히 들어갑니다. 폭행 플러스 그리고 협박. 협박. 당연히 협박. 당연히 들어가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떤 내심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거 있죠. 심리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폭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물리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적으로, 내심적으로 뭐를 행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뭐 상사의 지위나 어떤 권력을 이용해 갖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뭐 예를 들면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해고해 버릴 거야, 이러면서 뭐 갑자기 그 여성의 무슨 뭐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음부를 만진다든지 뭐 이런 추행 같은 거, 이런 경우 위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력이라는 것은 가장 넓은 범위의 어찌 보면 폭행이다. 그래서 가장,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가장 넓은 범위의
범위의 뭐 폭행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유형력 행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력 행사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릴게요. 물리력 행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위력에는 심리적 무형의 어떤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라고 보는 거고, 또 플러스 또 뭐예요? 폭행과 협박, 실질적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역시 위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에 어찌 보면은 폭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위력 같은 경우에는 POWER, 그러니까 파워라고 해야 되나? POWER, 응? 그죠?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은 포스, FORC, 그죠? 자, FORC, 자, 포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폭행이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피지컬 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리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P H Y 다음에 SI CAL 자, FOR CE. 자,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색깔을 좀 넣어 보면은 위에 거는 좀 요 색깔을 해놓고 요건 좀 파란색으로 좀 넣어 볼까?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요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위력이라는 것은 가장 넓은 범위의 폭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위력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무형적인 어떤 압박도, 무형적인 어떤 이런 압박도, 그렇죠? 압박도 어떻게 된다? 위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폭행은 위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범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폭행은 여러분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일반 단순 폭행죄도 포함되고, 뭐 특수 폭행죄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상대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위력에는 그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무형의 압박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형법 실력을 늘리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1번은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이런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자,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를 못하게 하는 이런 압박도 바로 뭐예요? 위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하지 않은 심리적인 어떤 마음을 이용해 갖고 하는 것도 위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위력은 어쨌든 심리적인 거, 마음적으로 이런 거, 그런 거를 갖다 이용하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공장의 사장이야. 공장의 사장인데 비서 보고, 그죠? 뭐 성추행을 하려고 뭐 사장이 그러는 거야. 너 소리 지르면 너 해고해버려.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가슴이나 음부 같은 거 만지는 거, 이게 전부 다 업무상 바로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해설했고, 이제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에 보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죠? 이런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예.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어쩐다?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걸 용인했다는 거. 그죠? 그걸 이행하지 않은 그런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볼게요. 자, 4번에 보니까,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이거 판시 내용이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수에게 그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이 범죄로 보는 거죠. 자,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부작위범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것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에는 뭐가 제외된다? 도덕이라는 말과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요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보면은, 그죠? 틀릴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마치겠습니다.